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얼마 전에 고프로 8에 관한 리뷰 영상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리뷰 영상을 찍을 때 고프로 8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도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고프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제작할 거예요. 고프로 7 같은 경우에도 리뷰, 사용법 이렇게 나눠서 제가 리뷰를 한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고프로 8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진이나 동영상의 퀄리티도 일반 카메라 못지않게 많이 올라왔고 기능들이 많아지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켜고 찍는 거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고프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메뉴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사진, 동영상, 타임랩스 기능까지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거는 어떤 기능이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 넣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면에 보면 여기 홈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홈을 밑으로 당기세요. 그럼 딱 소리와 함께 빨간색이 나옵니다. 위로 열면은 이런 식으로 배터리와 메모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를 넣으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 배터리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뚜껑 닫으시고 아까 내렸던 이 부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배터리와 메모리가 장착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죠?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프로가 켜집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찌! 우선은 고프로는 화면을 드래그를 하면은 어떠한 기능들이 생깁니다. 밑에서 위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찍었던 영상들 그리고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도 여기서 바로 삭제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요거는 내가 드래그를 해가지고 조금 당겨 보겠다, 찍은 부분까지 가서 찾아보겠다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륨도 여기 있죠. 끌 것이다, 작게 하고 크게 할 것이다. 자, 이러면 볼륨이 나오지 않습니다. 볼륨이 나오죠. 그리고 왼쪽에 요거 9칸짜리 보이시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가 찍은 미디어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찾아가지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돌아가겠다 하면은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를 했으니 오른쪽에서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서 드래그를 하면 사진, 동영상, 타임랩스 이렇게 모드를 바꿀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찌! 왼쪽에서 오른쪽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쓸어내려 볼게요. 각종 설정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여기 위에 어떤 설명인지 나와 있을 거예요. 음성 제어 꺼짐, 고프로 켜짐, 고프로 촬영, 이런 음성 제어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카메라 알림음을 켤 건지 끌 건지 이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눌러보면은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드는 영상 촬영을 할 때 이렇게 밖에 보면은 3분할 선이라 그래서 칸이 있는데 지금은 칸이 사라졌죠. 그리드를 켜면은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기에 조금 용이할 수 있도록 줄이 쳐져 있습니다. 요거는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드 잠김이 있습니다. 세로 모드, 가로 모드 잠금을 의미하는 거겠죠. 밑으로 보면 기본 설정이라고 있어요. 들어가면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 있었던 음성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어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관련된 거, 지역, 입력, 출력, 정보, 초기화, 내가 했던 것들을 초기화하겠다 이런 설정들인데 저는 기본 설정은 거의 안 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밖으로 나오면 중요한 거는 밖에서 만질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오른쪽 중간에 있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저랑 그림이 다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이콘을 살짝 꾹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떠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로우 오디오가 있고요. 색상, 선명도, ISO, 최대, 화이트 밸런스, 비트율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이퍼 스무스, 손떨림 방지 기능을 이렇게 켜놓으면은 이렇게 버튼만으로도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을 할당을 해놓으면 화면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스트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조금 꾹 눌러가지고 다른 기능으로 바꿔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하이퍼 스무스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표준 4K 30 리니어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해상도와 나머지 설정값들을 정할 수 있는 칸이 뜹니다. 표준, 활동, 슬로우 모션, 시네마틱이라고 나와 있죠. 이 4개도 내가 저장을 해두고 평소에는 FHD로 촬영을 한다. 예를 들어서 활동에서는 4K로 촬영을 한다.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다가 지금은 슬로우 모션이 필요해 누르고 바로 활동으로 가셔가지고 4K로 촬영하시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상세 설정은 연필 모양에 들어가시면은 해상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하나하나 정해주시면 돼요. 해상도는 저는 보통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합니다. 위에서 4K 4:3 비율이냐 아니면 16:9 비율이냐 2.7K냐 FHD냐 위에서 정하시면 되고요. 24, 30, 60프레임을 정하시면 됩니다. 4K에서는 60프레임까지 지원하고 120, 240프레임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는 살짝 밑으로 내리고 뒤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즈, 리니어, 광각 그리고 슈퍼뷰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넓은 화각이고요. 요거는 어느 정도의 광각, 리니어는 왜곡이 없는 광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왜곡이 일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리니어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하이퍼 스무스, 높음, 켜짐, 꺼짐 당연히 높음으로 부스트로 하면 되죠. 부스트로 하면은 손떨림을 더 강력하게 잡아주긴 하지만 조금 크롭이 된 상태에서 화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비트율이라든지 셔터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비트율이 높으면 화질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셔터 속도는 보통은 오토로 해놓는데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저는 수동으로 하는 편입니다. 자동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자동, 최대 ISO가 3200 이상은 올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해둔 거고요. 선명도는 높음, 중간으로 해놓거나 낮음으로 해놓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화질이 좋은 게 좋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후보정 단계에서 선명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뭉퉁한 영상이 더 매력이 있게 다가올 수도 있죠. 높음으로 설정을 해놨고 색상은 고프로가 있고 플랫이 있습니다. 플랫은 색감을 조금 빼가지고 나중에 후보정할 때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우 오디오, 바람 모드, 바람이 불 때 바람 소리를 조금 감소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내 바로각이라 그래서 왼쪽 아래 버튼을 누르면은 렌즈, 리니어, 슈퍼뷰 이런 거 정할 수 있고 오른쪽 아래는 줌, 화면을 내가 마음대로 설정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은 프리셋 관리, 복원을 누르면은 기존에 있었던 걸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세팅을 맞춰놓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나는 4K 30프레임 리니어로 하지만 저는 프리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수중 촬영도 하고 약간의 슬로우 모션을 주기 위해서 60프레임으로도 촬영을 합니다. 그때는 활동, 여기도 제가 미리 맞춰놨겠죠. 당연히 하이퍼 스무스 켜짐, 그리고 4K 60프레임의 렌즈는 광각 설정들을 맞춰놨습니다. 제가 이걸로 브이로그 촬영을 하다가 스피드 램핑이 필요한 클립을 찍어야 되겠어 하면 여기서 바로 넘어가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은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모드들을 저장해가지고 사용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찌! 아까 여기 있죠? 왼쪽 아래 그리고 오른쪽 아래 화면 바로가기 만듦은 이런 식으로 리니어, 화각, 슈퍼뷰 바로가기에서 정해놓은 대로 있으니까 촬영을 하다가 바로 이런 거를 눌러가지고 부스터도 켜고 그리고 바로 정하고 줌도 할 거면 줌을 누르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슬로우 모션 기능이고요. 줌 기능인데 만약에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렌즈 화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광각으로 해서 뒤로 가기를 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슬로우 모션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줌은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볼까요? FHD에서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줌이 살아나네요.
4K에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뭔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 이유가 있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니까 그 이유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찌! 이렇게 하면은 영상을 어느 정도 만지실 수 있을 겁니다.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것도 별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동영상이랑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일반 설정, 연사 안에서 연사를 몇 장을 할 것인가 요런 거 읽어보면은 다 나와요. 로우로 찍을 것인가 영상이랑 똑같죠. 화면 내 바로가기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다 정할 수가 있죠. 요거는 타이머 기능 3초로 해둘 것인가 3초로 해둬 볼게요. 자 찍어보면 3초 2초 1초 이렇게 연속 사진이 방금 찍혔습니다. 설정하는 대로 그대로 다 찍히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설정 탭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타임랩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임랩스로 가게 되면 타임 워프 기능이 있고 타임랩스가 있고 야간 랩스가 있습니다. 타임 워프 기능은 하이퍼랩스 기능이죠. 그 자리에서 내가 세팅을 하겠다 하면 타임랩스로 하시면 되고 장노출을 이용해서 타임랩스를 하겠다 야간 랩스를 설정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야간 랩스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내가 촬영을 한다면 렌즈는 광각으로 해놓고 간격을 얼마 텀으로 찍을 것인가 이런 거를 정해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초 톤으로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고요. 사진 포맷 영상으로 만들 것인가 사진으로 만들 것인가. 영상으로 만들면은 찍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고프로가 영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사진으로 하면은 사진으로밖에 남지 않아요. 컴퓨터로 옮겨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해줘야 되지만 더 좋은 점은 해상도가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줌 아웃을 할 수 있고 정보값이 동영상보다는 사진에 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타임랩스의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진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보통 사진으로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력 로우로 찍을 것인가 그리고 표준으로 찍을 것인가. 저는 타임랩스 할 때는 거의 JPG로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셔터를 몇 초 동안 노출을 할 것인가 10초 동안 노출을 하겠습니다. 야간 랩스를 진행하실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일단 사진으로 가세요. 사진으로 야간 사진을 한번 찍어 봅니다. 괜찮게 나왔다. 이 세팅대로 가면 되겠다 하면은 타임랩스로 와가지고 야간 랩스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내가 보니까 셔터가 10초니까 너무 밝았어. 5초로 했을 때 사진이 괜찮았으니까 5초로 해놓고 나머지 여기서 화이트 밸런스 보통 야간 랩스 야간 촬영은 장노출이기 때문에 ISO를 그렇게 높이지 않죠. 그래서 100으로 설정을 하고 뒤로 돌아와가지고 촬영을 누르면은 5초마다 찍히는 야간 랩스 사진이 오는 거죠. 그리고 고프로 7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타임 워프 하이퍼랩스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쉽습니다. 해상도 여기서 바로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렌즈 광각으로 할 것인가 리니어로 할 것인가 속도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속도는 여기 설명에 다 나와 있어요. 자동은 하지 마시고 곱하기 2 1분 촬영으로 약 30초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약한 거예요. 조금 더 가면은 10 곱하기로 보면 5분 촬영으로 30초의 타임 오프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5분 동안 계속 걸어가면서 촬영하는 거를 30초 동안 하이퍼랩스 영상을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직접 촬영해보시고 그 결과물을 보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앙 아래에 있는 버튼 있죠. 해상도와 셔터 속도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ISO를 정할 수 있는 이 탭에서 타임랩스, 야간 랩스 그리고 하이퍼랩스 일반 사진, 연속 사진, 야간 사진 4K 30프레임, 60프레임 또는 2.7K 120프레임이나 FHD 240프레임을 다 설정할 수 있고 타임랩스 기능이나 동영상 기능이나 사진 기능에서 다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나만의 세팅을 잘 저장하셔서 좋은 고프로 생활을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잘 보고 오셨나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제대로 못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잘 숙지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로우로 찍어야 되겠네? 찰칵. 그리고 타임랩스를 찍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야간이니까 야간 랩스를 찍어야 되겠네? 지금 우리가 길 걷고 있는 거를 타임 오프를 찍어볼까? 여기서는 내가 슬로우 모션을 줘야 되니까 2.7K 120프레임으로 찍어야 되겠어.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 그런 상황에서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한 번씩 찾아 들어가서 그 설정을 올바르게 설정하셔가지고 예쁜 사진, 예쁜 영상을 찍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 고프로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드릴 것이 있겠다 싶으면은 제가 또 영상을 제작을 하고요. 또 고프로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카메라 렌즈 등등 카메라에 관련된 좋은 정보나 리뷰가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